예, 안녕하세요. 최준호입니다. 예, 지시려다고 하시네. 괜찮고요. 먼저 통합과 설명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다들 아다시피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되었고요. 그리고 누구나 해야 되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고, 또 사실 강사들도 이게 통합과학이 어떻게 나올지,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를 아직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아니라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 교육부에서 고시한 정보들 기본으로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잘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개정 첫 해는요, 잘 선택하면 제일 꿀인 타이밍입니다.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요. 사실 재수라는 경쟁자도 많이 줄어들고요. 경쟁을 한다고 해도 해볼 만한 경쟁이죠. 왜냐하면 재수생이 이점이 사라지니까.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할 거라서 첫 해 수능을 보는 또는 내신을 치르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요. 과학교육과 전공하고 졸업했고요. 석사까지 하다가 강사하는 중이고요. 당연히 교원 자격증도 있고 미탄, 러셀, 청설 등등등 여러 군데서 강의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자체 컨텐츠나 인강, 모의고사 등도 같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꽤나 많이 경력이 있다라고 잠깐 자랑해봤고요. 자, 근데 어머님도 오늘 설명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정하고 오셨어요? 저는 확실하게 목적을 정하고 왔는데 뭘까요? 제 홍보겠죠. 네, 제 얼굴 한번 설명드리고 나 이렇게 설명 잘해 라는 거예요. 학생들도 수업을 올 때 내가 오늘 뭐 배워야겠지 목적을 가지고 와야 좀 더 잘 들리고 좀 더 얻어가거든요. 오늘 어머님들이 또는 아버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설명용 목적을 크게 나눠본다면 세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뒤에 입시 설명에 제외하고요. 제 설명에만. 첫 번째, 앞으로 통합과학이 어떻게 나올 건가, 요 정보. 아마 여러 설명회를 다니셨으면 많이들 들으셨을 건데 아마 요건 좀 중복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아마 요거를 많이 안 해주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아서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현재 뭘 준비하고 뭘 대비해야 될까?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까? 요거 한번 고민하고 도움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수업에 대한 안내. 제가 홍보하겠지만 쟤는 어떻게 수업하나 들어오신 분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보를 기준으로 들어가시면 좋겠고, 제가 잠깐 이런 것들 필요하신 걸 적으시라고 제 거 안내 책자 있죠. 펴보시면 맨 첫 장에 넘겨보시면 잠깐 적으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가끔 보시면 정말 요상한 데다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거 있으면 그러시면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준비했던 거를 다 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좀 중복되거나 다른 데서도 많이 들어볼 법한 내용을 짧게 하고 저만 조금 해드릴 수 있는 제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위주로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저는 3개 준비했습니다. 아까 궁금해하실 거 목적에 맞춰서 이계정 통합과학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아마 어머님들, 아버님들 중에 요 고민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애매하게 지금 11월, 12월, 그 다음에 겨울방학이 남았는데 통합과학을 해야 되나? 아니면 예전처럼 물화생제를 대비해야 되나?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바탕. 저도 사실 제일 많이 받는 문자와 질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 홍보에 대한, 제 수업에 대한 안내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인데 요거는 뒤에서 사실 입시 소장님께서도 더 자세히 설명드려 주실 거고, 그래서 간단히만 짤막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 다 패스하고요. 첫 번째, 내신 5등급제로 바뀌었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절대 등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고요. 그에 맞춰서 내신을 준비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중이수, 학교별 특성,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런 것들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도 꼭 체크하시고 준비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수능 과목의 변화가 가장 크겠죠. 원래는 물화생지 중에 선택해서 수능 과목을 갔는데 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또는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학습 부담이 가중화된다. 그래서 좀 해결해 보겠다라고 해서 통합과로 바꿨는데 과연 될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자,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자,
먼저 통합과 변화부터 조금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존과 가장 큰 주안점, 변화 지점을 세 가지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원래 없었던, 기존에 없었던 내용이 추가가 됐고요. 두 번째,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으로 또 사용이 된다는 것. 즉, 기존에는 내신에만 나오고, 그러니까 1학년 때 깔짝하고 넘어가면 끝이었는데 더 이상 내가 수능 파이터가 된다고 하더라도, 흔히 정식 파이터가 된다고 하더라도 고칠 수 없는 과목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기존 통합과학과에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원적인 특징인데, 첫 번째 통합과학 원에서 보면 요 과학의 기초라고 하는 단원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시간과 공간, 기본 약관이, 측정 어림 이런 건데 사실 요 내용이 별거 없습니다. 센티미터보다 큰 단위가 뭐야? 킬로미터. 이런 걸 왜 가르치냐고 궁금해하실 건데 아이들이 정말 모릅니다. 몰라서 가르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 통합과학 2에서는 이제 요 마지막에 있는 요 과학과 미래사회 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의 영향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AI 요런 차세대 변화 요런 것들에 대한 조금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추가된 과목부터 추가된 단원부터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모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라고 하는데 아마 뒤에 분들은 좀 잘 안 보이실 건데 문항을 좀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지구, 세포, 원자가 있어. 그리고 애들이 물어봅니다. 누가 제일 크니? 이걸 배워야 할까요? 이걸 시험에 내면 틀릴까요, 애들이? 아니, 누가 봐도 지구가 크죠. 그 다음 세포고, 그 다음 원자겠죠. 네, 사실 난이도가 이 정도입니다. 그럼 변별력이 있을까요? 내용적으로는 없습니다. 변별력으로는 거의 없고요. 내신 평가에서도 교육부에서 여기는 지양해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신에 내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냈다가는 진짜 수천 개의 단위, 수백 개의 단위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외워야 하고 또 치사하게 낼 수 있는 파트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르치고, 기초 소양이니까 가르치고 시험에 내지 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마 잘 안 내거나 아주 간단하게 정도만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별 특성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 1등급은 갈라야 될 거 아닙니까? 변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문항들만 나온다고 하면 변별력이 안 갈라지겠죠. 네,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내신과 수능에서 1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학교별에 따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까지 외운 애가 1등급, 그거 공부 덜한 애가 2등급 해라. 그쵸?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죠. 그래서 아마 내신이 좀 빡빡한 학교를 가면 나올 거고요. 아, 조금 러프하게 가는 학교는 안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자, 두 번째 문항. 또 마찬가지고요. 그냥 읽어서 풀 수 있는 문항입니다. 좀 글자가 잘 안 보이고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까지는 없어서 그냥 읽고 풀 수 있습니다. 좀 지구과학과 관련돼 있고요. 그냥 교과서에는 읽어보기 수준 정도입니다. 그러면 정말 변별력이 낮죠. 네. 자, 근데 이 문항이 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통합형 문항입니다. 통합형 문항이라는 건 기존에는 물리는 물리, 화학은 화학 이렇게 따로 갔는데 여기 지금 내용이 보면 물리랑 지구과학이랑 화학이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형 문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 화학이 좀 싫어, 이 파트 안 할래가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주의점은 원래 지구과학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나라 가면 고급 과목입니다. 고급 과목. 그러니까 물화생을 해야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지구과학은 물화생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합형 문항이 되었을 때 가장 무서운 과목 중에 하나가 지구과학입니다. 지구과학은 원래도 킬러가 없는데 변별이 잘 되는 과목이었습니다. 수능에서.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이 좋아했죠. 근데 그게 이제 모든 파트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과학이 쉬워가 아니라 가장 좀 조심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어렵다가 아니라 조심입니다. 이거는 수능에서 발휘될 겁니다. 내신에서 발휘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정말 통합과학은 변별력이 없네요. 쉽게 나올 거네요. 공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항상 고시가 될 때는, 개정이 되고 고시가 될 때는 우리 이런 것만 낼 거야, 쉬운 것만 낼 거야 라고 하지만, 자, 보시면 이번에 고시한 문항입니다. 자, 그림이랑 대충 이제 내용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15학년도 9월
평가원 오답률 3위 문항입니다. 문항오답률 60%고요. 보시면 오른쪽에 좀 되게 유사한 거 보이시죠? 예, 조금 더 넓은 문제를 좁게 압축시켜놨습니다. 많이 어렵죠. 충분한 변별이 되고 이미 이런 거 낼 거야 라는 발전 가능성도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능형 풀이까지도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서 1단원만 보고 아 쉽겠네 라고 하는 친구들 또는 학부모님이 많으신데 아닙니다. 화원의 일부까지, 물원의 일부까지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보시면 어디까지 발전하면요 오답률이 더 올라가죠. 연도가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수능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내가 수능을 치겠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장기적으로 조금 좋습니다. 그렇죠.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어렵게 하면 아 그런 과목인가 보다 라고 할 텐데 내신에서 쉽게만 하다가 막상 수능 치려고 하니까 뭐야 왜 안 돼? 그러면 하기 싫죠.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기준을 잘 설정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나중에 내신 성향을 띌 건데 그러면 문과나 이쪽으로 갈 거면 크게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할 겁니다. 내신에서는. 그런데 내신에서도 보면요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요 지역 주변 학교고요. 영등포고는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습니다. 내신 변별을 빡빡하지 않습니다. 특정 이제 상대적이긴 하겠지만 요거지만 그래도 덜 빡빡한데 그래도 방금 말한 요 80%짜리 문항에 그대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능형 문항까지 해야 내신도 볼 수 있다는, 잘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존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고 또 수능을 같이 생각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이전의 기출에서도요, 내신 기출에서도 이미 내신 기출이고요. 지금 목동고 2학기 중간고사 기출이고요. 그 다음에 2기짜리인데 여기 보시면 수능 문항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미 원래도 내신을 대비하면서 수능 문항까지 풀고 있어야 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조금 더 명문화됐다라고 좀 바뀌는 포인트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제가 빠르게 말하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실 건데 여러 개 찍으시면 좀 이것만 찍으시면 돼요. 항상 정리해 줍니다. 수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애들한테 막 설명해요. 근데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신규 내용이 추가됐는데 변별력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파트는 지역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언제든 킬러로 언제든 변별력을 가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 통합과 수능 과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수능형 풀이까지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는 내신에서도 충분히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능 기출까지 대비해야 된다는 거 계속 설명드렸고요. 자, 근데 이제 이 통합과학이 내신과 수능 둘 다 나오면 똑같냐라고 하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수능도 내신도 둘 다 할 수 있는 강사한테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수능과 내신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당면한 건 내신이니까 내신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수능은 전국적으로 봅니다. 학교별 특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선생의 특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신은 학교별 특성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선생님의 특성도 존재합니다. 아무리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이 계정에 맞춰서 교육받고 하신다 하더라도요, 자기의 본 전공을 못 지킵니다. 물리쌤이면 물리문항이, 화학쌤이면 화학문항이 극단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어쩔 수 없죠. 친숙하고 편하니까요. 근데 확률적으로 지금 교원 수라던가 앞으로 교육과정을 고려해보면요, 2학년, 3학년 때 내신 과목으로 지학을 선택하는 학생 예정이신 분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신 과목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쌤이 놀아야겠네요? 아니죠. 노시는 분이 뭐 할까요? 통합과 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구과학이 좀 무섭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다 건들거든요. 차라리 화학쌤, 물리쌤, 생명쌤 오면 그래 화학 파 드릴게요. 이런 게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공부할 때는 학생 또는 선생님, 학교에 따라서 좀 더 집중 투자하는 부분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배워드렸고 그거 좀 필기하시면 좋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킬러, 그러니까 변별하는 문항이 다릅니다. 수능은 변별을 어떻게 합니까? 20번 문항으로 합니다. 제일 어려운 문항으로 제일 어렵게 복잡하게 풀게 해서 냅니다. 그런데 내신은요, 그런 문항을 일단 선생님이 제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뭐 아까도 보셨지만 기출문제 복사해서 또는 뭐 어디에 있는 거 복사해서 비슷하게 바꿔서 정도 됩니다.
그럼 새로운 문항은 안 되는데 변별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한 지역적인 거에서 합니다. 그래서 1등급을 가르는 변별이 수능은 최고 난도 풀이법의 문항이라면 내신은 지역입니다. 너 외웠니?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과목, 선생님, 강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뭐 시중 플러스 자체 대충 돌린다가 아니라 목적성을 좀 가지고 교재도 제작하고 그런 컨셉의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런 통합과학인데 현재 우리는 뭘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항상 뭘 하기 전에는 진단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리를 간단히 배운다고 하더라도 수준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유튜브가 다르죠. 요새 흑백 요리사 막 이렇게 한참 유명한데 제가 칼질도 못하는데 그거 봐봐야 요리가 될까요? 못 되겠죠. 뭐 봐야 할까요? 백종원 씨가 하는 자 그냥 한 번에 하시면 돼요. 불 끄고 하셔도 돼요. 이런 거 봐야겠죠. 내 수준의 진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니라 학생에 대한 진단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그거에 맞춰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 다음 기존 통합과 어떤 차이로 준비해야 되느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중학교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면요. 첫 번째, 극최상위권의 비율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아이는 다 A 맞았었는데 중학교 때? 예, 정말 많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저도 중3 예비 통과반을 수업하고 있는데 자, 자기가 평균 A가 안 나온 사람 없어요.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근데도 누구는 통합과 마찬가지 똑같은 걸 가르치고 시험 보면 첫 시험에서 복습이 안 된 상태면 5점 받고 누구는 한 방에 50점 받습니다. 정말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학부모님 상담할 때 저희가 중학교 때 정말 잘했는데 안 믿습니다. 중학교 때 못한 아이는 정말 공부를 안 한 아이입니다. 네. 특정 과목만 못한다고요? 특정 과목을 안 한 아이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최하위권은 꽤나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공부를 안 한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이 최하위권이 되는 게 맞습니다. 못한다가 아니라 안 한다예요. 최하위권은 안 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그냥 여기에 속합니다. 중학교는 그래요. 중학교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맞춰서 이제 조금 해야 되는 게 다르겠죠.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극최상위권에 속하는 게 확정이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뭘 해도 됩니다. 그 아이는 준비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선생과 뭐 어머님 아버님도 안 중요합니다. 섬에 인간이랑만 떨궈놔도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가끔 이제 저도 수능 강의를 하지만 올 때부터 50이야. 갈 때도 50이야. 이것이 나의 능력인가 재료 능력인가? 전혀 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는 이제 설명에 예시도 안 들고 뭐 다른 학생들한테 예시도 잘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두 친구들이 문제겠죠. 자, 뭘 해야 할지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극최상위권도 마찬가지고 또 기존의 통합과 이 수능이 되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하실 때는 요거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물화생지를 현 시점에서 할 건가, 통합과학을 할 건가. 아까 말한 극최상위권은요, 그냥 진짜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물화생지를 공부하면 통합과학이 되고요. 통합과학을 공부하면 물화생지가 돼요. 막말로 2월까지도 물화생지 한 바퀴씩 돌린 다음에 3월에 내신 시작해도 됩니다. 그 친구들 2달이면 내신 너무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을 빼고요. 그 친구들에 해당하는 학부모님들은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제가 준비하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요런 라인에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중3 아이만 있다면 이미 좀 반 정도 지나갔을 텐데 이제 뭐 중2도 있고 동생도 있고 뭐 주변에도 있을 테니까 이거 잘 알아두십시오. 중3 여름 때는 기본적으로 통합과학을 하는 거를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추천합니다. 최상위권은 그냥 물화생지 선행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3 10월쯤까지도 이제 전단원 개념을 좀 복습을 하고요. 이때부터 조금 차이가 나는데 왜냐면 내신을 조금 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3 내신을 아예 안 하는 친구도 있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하는 친구들은 요걸 하고 안 하는 친구들은 이제 요 2학기에 대한 걸 조금 대비하면 좋겠죠. 그 다음 이제 현 시점에 해당하는 파트인데요. 현 시점은 요거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전단원을 다시 돌리기에는 시간이 좀 짧아요. 시간이 좀 짧고 적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 라고 하면 핵심 파트, 심화 파트를 해야 합니다. 심화 파트를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심화 파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다 노란색으로 친 것 같죠? 아닙니다. 이 통과2에 가면 확 줄어듭니다. 통과2는 대부분의 단원이 암기고요. 킬러가 있습니다. 얘네들 전부 다 슈퍼킬러입니다.
얘들이 나중에 4페이지를 차지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화, 지, 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파트들이고요. 뭐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나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주요 파트들을 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적으로 이 11월, 12월 시즌에 구성할 때 8회로 구성을 해놨고요. 통합과학의 방금 핵심 단원을 파트별로 재구성해서 수업할 겁니다. 12일에 개강합니다. 이따 한 번 더 안내를 하는 거고요. 12월에 평일반도 하나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파트별 재구성을 왜 하냐라고 말하면 죄송한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까 극체상위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A를 맞았다고 하지만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거부터 같이 설명해줘서 통과 파트, 그 다음에 물원 또는 화원 파트까지 설명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물, 화생지 각각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왼쪽이 통합과 오른쪽이 원 파트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묶어서 2주차씩 수업할 겁니다. 참고로 정확하게 하면 2, 3, 2, 1입니다. 지약은 여기저기 껴드는 대신 미리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물화생이 받쳐주면 조금 알아서 따라올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저 참고로 수능에서는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지구과학이 덜 중요한데 어떡해. 하지만 나중에 어려워질 거니까 괜찮아. 지구과학생한테 듣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재구생해서 선택하고 연결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좀 반복인데 나중에 이제 더 빨간색들이 이제 더 중요한 과목이 체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빨간색 파트들에서 재구성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보시면 제가 G 플러스 화라고 적어놓은 건 화학이 기본인데 지구과학이 들어가 있어가 아니라 지구과학 내용인데 화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순서 잘 보시고요. 화학에 지구과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구과학에 화학이 항상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지구과학의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이 대체로 이제 통합과학에서 유리할 거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특히 수능을 쳤을 때 강사님 등이 제일 유리할 거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화생들이 지구과학이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너무 전공적인 거라 하고요. 제가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점점 조력해서 이렇게 좀 넘겨드리고요. 제 수업에 대한 건데 이제 잠깐 설명을 해볼 건데 저는 어떻게 수업해요라고 말하면 안 들리네요. 의미가 없네요. 그냥 재밌게 수업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좀 빠르게 하고요. 할 거 하고 할 말하고 재밌게 수업하는 게 목적입니다. 저는 중3 그 다음에 이거 고3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업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얘가 재밌어야 듣죠. 재밌어야 듣죠. 아무리 아빠가 엄마가 좋은 말 해도 안 듣죠. 언제 들어요? 용돈 주면서 먹을 거 주면서 해야 듣죠. 그 상황 만들어야 해서 재밌게 수업하고요. 중간에 보시면 뭐 애들 좋아하는 연애 얘기, 소개팅 얘기, 어차피 지를 못할 건데 실패할 건데 이런 얘기 하고 차은우 나오고 안유진 나오고 합니다. 그렇죠? 중간에 제 사진도 있어요. 차은우랑 똑같이 생겼다고 사기칩니다. 자,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컨셉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별로 수업을 재미없어요, 못 따라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랑 안 맞는 근데 친구도 있겠죠. 흔히 말하는 진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60분 내내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고3 수업, 수능 수업 하면 컴플레인 걸리는 게 그거예요. 사담이 아예 없었으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유익하죠. 근데 그런 친구는 별로 없고요. 그런 친구들은 저 말고 조금 더 학문적 선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수업 저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면 그런 컨셉은 저는 학생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올게요. 선생님 이번 주에 꼭 해올게요. 안 믿습니다. 안 합니다. 저도 안 시키는데요. 엄마 이번 주에 치울게. 엄마 다음 주까지 치울게.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못 쓴 단어가 있는데 학부모님도 안 믿습니다. 왜냐면 학생한테 제일 잘 넘어와요. 엄마 그냥 아프다고 해줘. 아픈 거 내가 하는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간호해 주시고 와야 합니다. 영상보강이 그렇게 잘 들을 친구면 인강 들으시면 됩니다. 10번, 100번 들을 수 있는 거. 근데 안 되니까 현장 가는 거잖아요. 요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컨셉을 기준으로 수업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작하기 전에 숙제 검사하고 테스트 보고 해설해주고 수업하고 끝나고 또 테스트 봅니다. 못 보면 고치고 가고 그 다음 구성도 1, 2, 3, 4, 5단계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한 주에 많이 하는 것도 저는 안 좋아합니다. 꾸준하게 하는 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문항입니다. 참고로 과탐 기준 하루에 10문항이면 한 20분이면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통과 수업하고 있는 반에는 어떤 친구는 매주 1시간씩 유튜브 봅니다. 그래서 와서 합니다.
제가 그러라고 했고요. 그런 친구들이 점점 많아져서 조금 문제기는 한데 20명 중에 15명. 근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와서 했잖아요. 그리고 일찍 온 것도 약속을 지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요. 관리 시스템은 방금 말씀드린 거 개별적인 피드백하고요. 클리닉 당연히 합니다. 진행합니다. 클리닉은 별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안 하는 친구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 와서 숙제가 클리닉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뭐 가서 드라마틱한 제가 원포인트 레슨 해준다? 안 릅니다. 그게 아니라 원포인트가 아니라 꾸준히 와서 숙제하는 게 클리닉입니다. 그러니까 조교도 있고 저도 있고 그렇죠. 언니 오빠들이 잘 꼬드립니다. 자 하고요. 관리는 정말 체계적으로 시스템 활용해서 잘 만들었고 매주 이렇습니다라고 문자 가고요. 그 다음에 성적 관리, 데이터 관리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잘했다 못했다 어디서 잘했는지 어디서 안 했는지 과제량이 어디서 줄어들었는지까지 하나하나 관리하고 누적으로 합니다. 네, 저도 사람인지라 100명, 20명 하다 보면 당연히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근데 데이터 보고 합니다. 물론 이제 특이한 친구들은 기억이 남겠죠. 매주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는 정말 집요하게 합니다. 네, 보시면 날짜를 중요한데 2월 15일부터 이 아이가 측정합니다. 고2 대신 기준 친구고요. 참고로 지구과학 기준으로는 3등 안에 듭니다. 전교에서 항상. 근데 1등급이 안 됐어요. 한 명이더라고요. 1등급이. 자, 그래서 하는데 2월 15일 목요일에 안 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온다고 하는데 토요일에 안 와요. 안 오죠. 연락도 두절이죠. 올 때까지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오게 만들고 계속 또 하고 와서 하고 합니다. 안 그러면 안 와요. 한 번 놔주면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한 번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올 때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 6개월 정도 괴롭히면요. 9월쯤 되면요. 이번 시험 대비 안 하나요? 지가 먼저 물어봅니다. 왜요? 어차피 쟤는 가야 돼. 그러면 빨리 이거 처리해놓고 다른 일정 잡고 교정하겠죠. 네. 잘합니다. 이번 내신에는 진짜 거의 지 혼자 거의 다 했고요. 물론 좀 아쉽게 되긴 했지만 그래서 올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오를 때까지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맨날 여기서 해봐야 학부모님들이 딱 하나 협조 안 해주시면 끝입니다. 오늘은 괜찮아 안 가도 돼. 정말 많아요. 거짓말 왜 저한테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아프긴 뭘 아파요. 제가 방금 오늘 지나가는데 뛰어가는 걸 봤는데 날아다니는 걸 봤는데 친구들이 더 제보해줘요. 걔 오늘 아프다고 하고 아는데요. 다 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셔야 그래야 제 다음 주에 설득하고 그냥 되도록 보내주시고 와서 정말 안 좋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게 안 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와서 안 좋은 표정으로 3시간 앉아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 먹을 거 먹여줍니다. 네, 저희 간식도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만 다르게 막상 오면 옆에 일을 하고 있으면 해요. 그죠. 코로나 때 애들이 가장 학습 능력이 떨어진 이유는 옆에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혹시 코로나 시대 때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저는 했는데 어머니 하실 수 없죠. 현업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잘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저 말고도 많으세요. 정말 많이 하고요. 그래서 각자 이제 커리큘럼 목적에 따라서 쭉쭉 하시는데 그래도 기왕지사 접견을 좀 들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저만 오늘 하다 보니까 다른 쌤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외모로는 일단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 다 여자쌤들이시고요. 남자는 저만 합니다. 자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하지만 이때 안내를 하고요.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이 촉박한지라 두서없이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주요 키포인트는 딱딱 찍어드렸을 것 같고 하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겠죠. 제가 정말 죄송한데 원래는 잘 안 가르쳐드리는데 정말 궁금하시면 연락하십시오. 문자 하시면은 제가 상담 드리거나 오늘 끝나고 이거 바로 끝나고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자 주실 때 제발 통합과 누구누구 아버님인데 뭐가 궁금하다고 주셔야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죠? 학생들이 와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요? 다들 몰라 그건. 어머니 정말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중3이다, 예비고이다, 뭐다 주시면 제가 빠른 답변은 쉽지 않고요. 정확한 답변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